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의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국내 통신업계 대표 주자인 SK텔레콤의 주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가 흐름에 대한 기술적 분석부터 기업의 펀더멘털, 경쟁사 비교, 그리고 단기 중기장기 관점의 전망과 리스크 요인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SK텔레콤의 주가 흐름을 기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SK텔레콤 주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작년 10월경 약 47,000원 선이 저점이었고 그 이후 꾸준히 올라 올해 4월 초에는 약 56,800원까지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지 가입자 증가와 통신업종 전반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투자 수요가 조금씩 몰린 결과였죠. 하지만 4월 말에 발생한 해킹 사고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알려지자 주가는 단숨에 10%가량 하락했는데요. 4월 22일경 56,000원대이던 주가가 불과 일주일 만에 51,000원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내다판 탓에 주가 흐름이 다소 출렁였던 겁니다. 현재는 약 5만원 초반대에서 일단 하락세가 멈추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면 이번 급락으로 주가가 주요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61선이 대략 51,000원 선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 주가가 딱 그 부근에서 머무르며 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51,000원 선을 지켜낸다면 해킹 이슈로 인한 충격을 소화하고 다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텐데요. 반대로 이 지지선마저 이탈하게 되면 작년 저점이었던 47,000원대까지도 추가 하락을 열어둘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를 살펴볼까요? 주봉상으로 SK텔레콤 주가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몇 달 연속 상승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한동안 통신주들이 소외받으며 주가가 지지부진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배당 매력과 저평가 인식에 힘입어 서서히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죠. 다만 최근 해킹 사건으로 인해 4월 말 5월 초에 한 차례 큰 음봉이 나타나면서 주간 차트 기준 상승 추세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장기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큰 틀에서는 이전 상승폭의 일부를 되돌린 수준으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단기 악재로 인한 조정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 차트로 긴 흐름을 보면 SK텔레콤 주가는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말 인적 분할 이후 주가 레벨이 한 차례 조정됐지만 그 이후로는 대략 4만원 후반에서 6만원 사이 범위에서 오르내리는 비교적 좁은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통신사업의 특성상 급격한 성장보다는 꾸준한 현금 창출과 안정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주가도 장기적으로는 등락폭이 크지 않았던 것이죠. 최근 들어오지 서비스 확대와 AI 사업 진출 기대감으로 박스권 상단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직 과거 최고치 대비로는 낮은 수준입니다. 요약하자면 SK텔레콤 주가는 단기적으로 해킹 이슈로 흔들렸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완만한 상승 추세를 모색하는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펀더멘털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로서 매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연간 실적을 보면 연결 기준 매출 약 17조 9천억 원, 영업이익 약 1조 8천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약 1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약 2% 내외, 영업이익은 4-5% 정도 성장한 수치인데요. 통신 본업인 무선 및 유선 서비스에서 꾸준히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AI 등 신규 사업에서도 점진적인 매출 증가를 이루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통신 3사 중 가장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SK텔레콤의 재무 건전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통신망 투자 등으로 부채가 아예 없진 않지만 부채 비율이 100% 남짓 수준으로 과도하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통해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면서도 투자와 주주 환원을 병행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죠. 실제로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SK텔레콤에 최고 수준의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재무 안정성이 탄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좀 더 살펴볼까요? SK텔레콤의 핵심은 뭐니 해도 이동통신 사업입니다. 국내 휴대폰 가입자 중 약 절반 가까이를 SK텔레콤이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동통신 사업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이 회사 전체 실적의 기반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유선통신 및 미디어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매출은 연 4조 원대 규모로 꾸준히 성장 중이며 특히 IPTV 가입자 확대와
데이터 센터 사업 성장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죠. 이러한 전통적인 통신 사업 부문 외에도 SK텔레콤은 최근 뉴 ICT 사업으로 불리는 새로운 분야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구독형 서비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넓히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AI 서비스인 음성비서 ADAS을 출시해 누적 가입자 900만 명을 확보했고, 글로벌 AI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OTT 서비스 웨이브에 지분 투자하고 있기도 하고, 자율주행이나 보안 같은 신기술 스타트업 투자에도 관심을 두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배당 및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빼놓을 수 없죠. SK텔레콤은 전통적으로 현금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최근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56%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분기 배당 제도를 도입하여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주당 830원의 현금 배당이 이미 확정되어 지급되었고요. 이러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덕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도 50-60% 수준으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절반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줄 정도로 배당의 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 실적에 기반한 탄탄한 배당은 SK텔레콤 주가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을 요약하면 SK텔레콤은 탄탄한 통신 본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AI 등 미래 사업에 투자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재무 구조도 건전하고 배당 매력도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사업 성과에 따라 성장 주적인 면모도 일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쟁사와의 비교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의 주요 경쟁사는 같은 통신업계의 KT와 LGU+ 두 기업이죠. 우선 시가총액 측면을 보면 과거에는 SK텔레콤이 통신 3사 중 가장 컸습니다만 최근에는 약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기준으로 KT의 시가총액이 약 13조 원 안팎으로 SK텔레콤을 소폭 앞서 통신주 1위에 올라섰습니다. LGU+는 약 5-6조 원 규모로 두 선두 업체와는 격차가 있는데요. 이런 시가총액 순위 변화에는 앞서 말씀드린 SK텔레콤 해킹 이슈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 주가가 급락하는 동안 경쟁사인 KT와 LGU+ 주가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며 상승한 덕분에 일시적으로 KT가 시총 1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됐죠. 매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KT가 가장 큽니다. 2024년 연간 연결 매출 기준으로 KT는 약 26조 원, SK텔레콤은 약 18조 원, LGU+는 약 14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통신 3사 모두 매출이 소폭씩 성장하거나 정체되는 정도로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이진 않습니다. 이는 통신 서비스 보급률이 이미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 시장의 특성 때문인데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2024년에 SK텔레콤이 약 1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LGU+가 약 8,600억 원, KT는 약 8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원래 KT도 예년에는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지만 2024년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여 이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영향이 있었습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이 가장 많고 KT와 LGU+는 그보다 적었는데요. 전체적으로 SK텔레콤이 통신 3사 중 가장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여준 반면 KT는 일시적인 이익 감소를 겪었고 LGU+는 소폭 감소한 정도였습니다. 배당을 비교하면 세 회사 모두 고배당주에 속하지만 SK텔레콤이 두 경쟁사보다 약간 더 후한 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은 6% 안팎으로 가장 높고 KT와 LGU+도 보통 4-5%대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KT의 경우 최근 분기 배당을 정착시켜 연중 꾸준히 배당을 주고 있고 LGU+도 매년 중간 배당과 기말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보면 KT와 LGU+는 대략 40-50% 수준인데 SK텔레콤은 50%를 넘겨 가장 적극적이죠. 이런 배당 매력 덕분에 통신 3사는 모두 채권 대비 높은 현금 수익을 준다는 점에서 안정적 투자처로 평가받곤 합니다. 세 회사의 사업 구조나 전략에도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SK텔레콤이 AI와 뉴 ICT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반면 KT는 AIDX와 B2B 사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는 자체 클라우드와 IDC 사업, AI 컨택센터 등 기업 대상 서비스를 적극 육성하고 있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도 투자하고 있죠. LGU+는 규모는 가장 작지만 모바일 가입자 유치 경쟁에 공격적으로 임하면서 소비자 대상 서비스 품질 개선과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선택 약정 할인이나 가족 결합 할인, 최근 해킹 이슈 때는 가장 높은 공시 지원금을 책정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조건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LG유플러스도 신사업으로 스마트홈, IoT, 그리고 VR, AR 기반의 미디어 서비스 등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최근 들어 다소 엇갈렸습니다. SK텔레콤 주가는 앞서 말씀드린 이슈로 하락세였던 반면 KT와 LG유플러스 주가는 올해 들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5년 초까지 KT 주가는 가파르게 올라 52,000원대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KT 내부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저평가 매력이 재부각된 덕분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LG유플러스 주가도 2024년 말부터 상승세를 타며 14,000원 선에 근접했는데 규모는 작지만 배당 매력과 함께 향후 성장에 대한 낮은 기대치가 오히려 반등 여력을 주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세 종목 모두 장기적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여온 종목들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신 시장이 어려울 때 방어주로서 하락을 덜하고 배당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성격이 강했죠. 이러한 특성은 앞으로도 세 회사 모두에게 어느 정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단기, 중기, 장기 관점으로 나눠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전망입니다. 향후 수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을 보면 SK텔레콤 주가는 앞서 언급한 해킹 사건의 후유증으로 한동안은 크게 반등보다는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킹으로 유출된 고객 정보에 대한 보상이나 후속 조치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투자 심리가 100% 회복되기는 어렵겠죠. 그에 따라 주가는 당분간 5만원 안팎의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대에서는 배당 수익률 등 매력이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를 받쳐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큰 호재나 악재가 없는 한 단기적으로 SK텔레콤 주가는 급격한 폭등보다는 현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단기 리스크 요인으로는 추가적인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일시적인 투자 심리 위축, 그리고 대외적으로 금리 변동에 따른 배당주의 매력 변화 등이 있겠습니다. 중기 전망으로 1-3년 정도 시계를 늘려보면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3사의 실적은 완만한 개선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지 가입자 확대와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통신 본원 매출이 소폭 성장하고 비용 효율화, 노력으로 수익성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입니다. SK텔레콤의 경우 AI, 데이터 센터 등 신사업이 중기적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매출 성장률을 조금 더 끌어올릴 여지도 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나 AI 육성, 기조도 통신사들에게 새로운 P2B 사업 기회를 줄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고요. 다만 중기 리스크로는 통신시장 경쟁 심화와 정책 변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 간 오지 요금, 인하 경쟁이나 과도한 마케팅 비용 경쟁이 벌어진다면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을 넣거나 혹은 제사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같은 이슈가 부상하면 통신사들의 중장기 전망에 불확실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사 이통의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고 시장 경쟁도 과도한 출혈 경쟁보다는 안정적 점유율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어 중기적으로는 크게 무너지지도 크게 뛰지도 않는 완만한 성장세를 기대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으면서 주가는 서서히 우상향하는 정도의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전망입니다. 5년 이상 먼 미래를 내다보면 통신산업 자체의 큰 변화와 함께 SK텔레콤의 위상도 어떻게 재편될지가 관건입니다. SK텔레콤은 스스로 2020년대 중반부터 AI 컴퍼니로의 변신을 선언하며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30년쯤에는 지금과는 다른 성장 스토리를 가지게 된다면 SK텔레콤의 주가도 단순 고배당 방어주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구독 서비스나 글로벌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고 6G 등 차세대 통신 기술에서도 기술적 선도를 이어간다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겠죠. 반대로 장기 리스크로는 기술 변화와 투자비 부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통신 세대 교체에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경쟁도 다시 치열해질 텐데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수익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AI 등 신사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대비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SK텔레콤이 기존 통신 사업의 안정성과 신규 사업의 성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느냐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으로 두 축을 잡는다면 장기 우상향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와 비슷한 박스권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의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경쟁사 비교, 그리고 전망과 리스크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통신주는 화려한 테마주처럼 단기간에 큰 수익을 주진 않지만 방어주 특성의 꾸준한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좋은 종목들이죠. SK텔레콤 또한 한국통신산업의 든든한 중심축으로서 안정성과 성장성의 균형을 얼마나 잘 잡아나가느냐에 따라 향후 주가 성과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중요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식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